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요, 아이에게 딱 한마디만 물어봐 주세요. 너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야? 지금 제가 그 대답을 맞춰볼게요. 10중 8구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수학학원 다녀야지, 아니면 영어학원, 몰라, 명사예요. 단어 하나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문장을 기대했잖아요. 1학기 때 함수가 구멍이라서 엄마 그거 좀 외우고 2학기 것 좀 볼 거야, 이런 거요. 그런데 문장으로 답하는 아이는 매우 드뭅니다. 진짜 드물어요. 혹시 지금 우리 애도 그럴 것 같은데 하셨다면 오늘 영상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생각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판이 갈린다고 하니까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느냐 그 얘기 같으시죠?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3등급인데 자기 위치를 아는 아이가 2등급인데 자기 위치를 모르는 아이보다 다음 학기에 더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 등급을 안 묻습니다. 딱 하나만 물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 위치를 아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책을 사줘도 안 봐요. 인강도 안 봐요.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학원 등록했어요. 그리고 학원에 가면 이 말 들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들 하죠. 이제 방학 4번 남았습니다. 저도 그 말이 왜 무서운지 알아서 더 공감이 갑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갈게요. 아이가 방학 계획을 못 세우는 건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정해본 적이 없어서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 30분이면 돼요. 돈이 안 듭니다. 어디 안 가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이번 방학 계획표 누가 짰나요? 엄마가 짰나요? 학원이 짰나요? 아니면 아이가 짰나요? 두 번째는요, 1학기에 뭐 했는지 아이가 스스로 세계를 댈 수 있나요? 성적 말고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왜 그거 했어? 라고 물으면 답이 나오나요? 선생님이 시켜서요는 답이 아닙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제가 교육계에서 처음 발을 디딘 게 NGO에서 학습코치로 일하면서였어요. 그때 공부달인이라는 학습코치 교재를 직접 만들었고요. 경력단절 여성분들 일자리 만드는 프로젝트로 학습코치 강사를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원 논문도요, 학습코칭이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으로 썼어요. 한동안은 우리 아이들 학습 동기를 어떻게 키워줄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코칭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이 학원 스케줄로 꽉 차 있어서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아이들. 학원 다니는 걸, 인강 듣는 걸,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들어서 아는 거랑 내가 직접 꺼내서 할 줄 아는 건 완전히 다른데요. 그 아이들은 그 차이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바빠요. 너무 바쁜데 정작 자기 걸로 만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랑 뭘 제일 먼저 했냐면요, 방학 계획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학원을 더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요, 진도를 더 넣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덜어냈어요.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아이한테 필요한 건요, 스케줄을 하나 더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칸을 하나 갖는 거였어요. 그럼 그 칸을 언제 만드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방학입니다. 자, 왜 하필 방학일까요? 학기 중에는요, 학교가 시간표를 주죠.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수학, 수행평가는 언제, 창체는 언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방학은 그 시간표가 사라지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학교가 멈추는 시간. 이때 처음으로 아이는 내가 정하는 자리에 섭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5단계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당장 뭘 하면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반에 같은 3등급 아이 둘이 있다고 해볼게요. A는 방학에 특강 3개를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와요. 8월 말에 계약합니다. B는 특강 하나만 듣고 주말에 30분을 앉아 있어요. 1학기에 낸 수행평가랑 보고서를 다 꺼내서 책상에 펼쳤습니다. 2학기가 됩니다. 국어 시간에 수행평가 주제를 정하라고 해요. A는 처음부터 고민합니다. 뭐하지? 검색을 해요. 사흘 걸려서 무난한 걸로 정합니다. B는 3분 만에 정해요. 1학기 때 자기가 뭘 했는지 아니까요. 거기서 이어지는 걸 하면 되거든요. 이게 한 번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2학기에 수행평가가 몇 개죠? 창체가 몇 시간이죠? 이게 20번, 30번 반복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가 매번 처음부터 시작을 하느냐, 어디선가 이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30분 동안은 뭘 하느냐, 그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학은 뭘 시킬지, 국어는 어떻게 공부를 할지, 뭐 읽힐지는 좋은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알려주세요. 저는 그거 말고 그 앞에 있어야 하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위치 확인 10분입니다. 1학기의 흔적을 꺼내는 거예요. 성적표 말고요, 흔적입니다. 수행평까지 보고서, 발표 자료 다 꺼내서 책상에 펼치세요. 자, 여기서 수행평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고등학교 내신 겪어보니까 어떤가요? 수행평가 비중이 상당히 크죠? 과목이랑 학교마다 다르지만 30%, 40% 그 이상도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의 수행평가 흔적은 성적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안 꺼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흔적을 4칸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왜 했는지, 뭘 했는지, 뭐가 나왔는지, 다음은 뭘 할 수 있는지. 이 4칸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숭실대학교 서류평가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탐구활동 중에 생긴 궁금증을 풀려고 책이나 자료를 더 찾아봤는가? 왜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의문을 가져봤는가? 대학이 바로 이 4칸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에 이 4칸을 채워보는 건 대학 평가 기준을 그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가이드북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거창한 탐구 주제를 찾느라 힘 빼지 말고 수업 시간 내 수행평가에서 시작하라고요. 새로 뭘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1학기에 이미 한 거,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꼭 같이 꺼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틀린 시험지랑 오답 노트입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제작한 여름방학 학습 자료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오답 분석에 100분 이상 투자하라. 100분입니다. 진도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틀린 걸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점검이죠. 수행평가지가 생기부 쪽 점검이라면 틀린 시험지는 성적 쪽의 점검입니다. 둘 다 꺼내야 우리 아이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다음 판 미리 보기 20분입니다. 2학기 교과서 목차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 가정통신문에 들어가시면 우리 학교의 2학기 평가 계획이나 과목별 평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 안 올라온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올라와 있다면 방학 중에 꼭 먼저 봐두셔야 됩니다. 이걸 학기 중에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볼 시간이 없거든요. 방학엔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예요. 보다가 10월에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 있네. 우리 애가 심리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 정도만 미리 알아두셔도 다릅니다. 자, 이번 세 번째는요. 플래너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플래너를 쓸 거예요. 그럴 때 시간 단위로 쓰는 게 아닙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수학. 이건요. 2시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 인스타 DM 확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 쇼츠 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 계획의 대원칙은 이겁니다. 시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분량 중심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국어 2시간, 수학 3시간이 아니라 국어 선지 복기 5문항, 수학 오답 정리 10문항, 영어 3지문, 탐구자료 해석 2세트. 이렇게 시간표가 아니라 행동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이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면서 감을 익혀 나가야 돼요. 그걸 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대신 정해주는 겁니다. 마음은 알아요. 아이가 정하면 너무 적게 잡거든요. 답답하시죠? 그런데 적게 잡아도 아이가 정하게 두세요. 적게 잡고 시키는 게 많이 잡고 무너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내가 해보니까 되네? 이 경험이 한 번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주 사소한 계획이라도 내 손으로 정해서 한번 지켜본 아이는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거부감이 확 줄어듭니다. 하나가 되면 둘째, 셋째는 훨씬 더 쉽게 굴러가요. 그래서 방학의 그 첫 번째 되뇌를 딱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학습코치 시절에 아이들이랑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칸을 하나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애는 고3인데 지금 수행평가지를 꺼낼 때인가요? 맞습니다. 학년마다 점검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딱 한 줄씩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고1은요 찾는 방학입니다. 이 시기엔 아직 뭐가 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은 약한 데가 어딘지 찾아두는 시간이에요. 찾기만 해도 반은 한 겁니다. 고2는요 깊게 하는 방학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배운 걸 자기 걸로 만드는 시기예요. 선행보다 현행 심화. 현행에서 빈틈이 없어야 선행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3은 분석하는 방학입니다. 6월 모의평가 하나만 제대로 뜯어도 남은 5달이 정리가 돼요. 새 문제집을 사는 것보다 이미 푼 시험지 한 장을 분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셋 다 다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셋 다 점검입니다. 이렇게 찾고 깊게 하고 분석하는 게 먼저예요. 학년이 달라도 방학 때 하는 일은 같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요. 컨설팅에서 수십 수백만 원을 받고 해주는 것들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알려주고 있어요. 효과가 없냐고요? 아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건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본 것 뿐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자, 학기 중이 뭐냐면요. 계속 장을 봐서 냉장고에 쑤셔 넣는 시간입니다. 수업 듣고 수행평가하고 창체하고 계속 넣어요. 안 넣을 수가 없죠. 학교가 주니까요. 그런데 방학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유일한 시간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문도 안 열어보고 또 장을 보러 갑니다. 그게 바로 여름 특강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들어서 아는 거랑 꺼내서 할 줄 아는 건 다르다고요. 인강 듣고 수업 듣는 건 장을 본 겁니다. 그건 아직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걸 내 머리에서 꺼내서 풀어내는 게 요리고요. 그게 진짜 나의 내신, 나의 수능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비유만이 아니에요. 전남교육청 여름방학 자료에도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해가 결여된 선행은 독이다. 독이라고 썼어요. 교육청이요. 장만 보고 요리를 안 하면 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만 계속 보면요, 냉장고는 차는데 밥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죠. 자, 이제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5단계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학기 중엔 학교가 시간표를 줍니다. 아이는 주어진 걸 처리해요. 성실한 아이일수록 잘 처리하죠. 두 번째, 방학이 되면 그 시간표가 사라집니다. 처음으로 빈칸이 생겨요. 아이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빈칸을 다 학원 시간표로 채웁니다. 빈칸이 무서우니까요. 부모님도 무섭고 아이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다시 받아서 처리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채널 댓글장을 보면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여름방학에 대수랑 미적을 다 해야 될까요? 국어랑 수학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2, 고3입니다. 자신의 방학을 처음 본 사람한테 정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이 여기서 걸리는 거죠. 한 번도 정해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 번의 방학 동안요. 자, 네 번째. 이 상태로 3년이 지나면요, 학생부에는 시키는 걸 잘하는 아이로만 남습니다. 성적은 좋아요. 활동도 많고요. 그런데 서로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학교가 준 걸 했으니까요. 같은 학교 아이들끼리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5번째는요. 반대로 방학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정해본 아이는요, 학기 중에도 선택을 합니다. 똑같이 학교가 준 활동을 하는데 자기의 방향을 얻는 거예요. 그 선택이 과목을 넘고 학년을 넘어서 반복될 때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일관성, 그리고 아이만의 구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대학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경희대 가이드북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탐구력은 개별 활동의 화려함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그 결과를 확장하려는 일관된 흐름 속에서 평가된다. 서울대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했으며 그로부터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으셨죠? 개수가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니에요. 스스로 정한 동기가 있느냐, 그게 이어지느냐, 논문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판은 그래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방학입니다. 자, 고등학교 들어오면 입시는 이제 3년이죠. 중학교까지 넣으면 6년이고요. 6년짜리 일을 하면서 중간에 한 번도 멈춰서 확인을 안 하는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중간 점검을 해요. 그래야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입시만 그걸 잘 안 해요. 학기 중에 멈출 수가 없거든요. 학교가 계속 돌아가니까요. 멈출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방학이에요. 그래서 방학은 진도보다는요,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아까 그 얘기 기억나시죠? 이제 방학 4번 남았습니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이건 진도 카운트다운으로 쓰이거든요. 4번 안에 뭘 다 끝내야 된다는 뜻으로요. 그런데 저한테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점검할 기회가 이제 4번 남았다. 그리고 그 4번을 다 장보러 가는데 쓰면요, 냉장고는 한 번도 안 열립니다. 문 한 번 못 열어보고 3년 뒤에 열면요, 이미 그땐 다 상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중간중간마다 인용한 교육청 자료는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까지 학년별 여름방학 공부법이 한 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더 자세한 게 궁금하셨던 분들은요,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제 카페에 올려뒀으니까요, 설명글에 링크를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돈 한 푼 안 들어요. 학원을 안 가도 됩니다. 이번 주말 30분이면 돼요. 그게 충분한지는 8월 말에 우리 아이 얼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로운 교육 이로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